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익스트림 건프라 리뷰 프라모리 TV 건담 하지로보시 HG 철혈의 오판스 시리즈입니다. 우르드 헌트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체, 바로 이겁니다. 발매일은 2020년 8월 1500엔. 대충 그린 듯한 건물을 뒤에 놓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럽혀져 있는 묘사가 있잖아요, 표면에. 이런 걸 보면 와, 고퀄리티, 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는 과정을 보고 나서 그냥 영역 지정에서 이 랜덤한 필터를 먹인 거죠. 필터 하나 먹이고 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던 이 패턴이 다른 그림에도 똑같이 회전시켜서 크기 늘려서 또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거저 먹은 것 같아서 와, 고퀄리티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칭찬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고퀄리티입니다. 건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레모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CG 공개도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공개했던 하이뉴 RG라든지 전부 예약하기 시작했는데 그레모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담 하지로봇이 금성에서 살고 있는 건담입니다. 외형이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하지로봇이 말고 마르코시아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마르코시아스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지로봇은 정말 멋있습니다. 철혈의 오펀스에서 제일 멋있을지도 몰라요. 제일 철혈의 오펀스 건담답지 않게 생겨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18.6m, 토탈 랭스가 18.6m인데 세로뿔이거든요. 이 세로뿔 끝이 18.6이면 설정고와 프라모델이 안 맞습니다. 이게 18m 건담이고. 아마 이 뿔 제외한 두 정고까지를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18.6m면 너무 오버 사이즈로 만든 거죠, 건프라를. 그 다음에 파일럿은 아카츠키하고 맥길리스랑 섞어 놓은 것 같이 생긴 위스타리오 아팜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얘도 금성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금성 땅에는 살고 있지 않고 금성이 땅에서는 사람이 못 사나 봅니다. 이 작품에서는 콜로니가 있어서 그 콜로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금성까지 가서 콜로니를 지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화성보다는 금성이 가깝거든요. 절반보다 좀 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지을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꿈은 금성을 관광 입국화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콜로니라고 해봤자, 기껏 해봐야 베네치아 좀 베낀 것 같은 이탈리아풍 도시인데, 그거 보겠다고 금성까지 갈까 과연 한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이 아니라 지구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지 않을까? 아무튼 저 녀석의 야망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과 별개로, 하지로보시는 일본어 옛말로 금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어감으로 하면 샛별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의 샛별이라는 말은 일찍 떠오른다는 뜻으로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로뿔하고 어깨 장갑 3단으로 짜여져 있는 볼륨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요, 몰드가 있기는 해요. 눈 몰드가. 다른 건담들보다 눈이 아주 작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눈 몰드. 그리고 코에 슬릿이 없고요. 이 눈물 흐르는 것 같은 프레임 몰드가 정말 그럴듯해서 메가데우스를 연상케 하는, 비고 빅듀어
빅파우 옆에 서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드를 장착하는 방식이 천재적입니다. 여기에 회전하는 조인트가 돌아가면서 측면에서 뒷면까지 이동하게 되는 구조고, 그 다음 이 실드 자체는 클로가 전개되고 여기에서 드릴이 나오고, 이 드릴 바로 이거죠. 핀바이스 같은 녀석이 전개가 됩니다. 2.7mm 근처인 것 같습니다. 2.5mm에서 사이드 스커트에 장착이 가능한 라이플, 손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습니다. 라이플이 있고, 그 다음 반대쪽 사이드 스커트에는 메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짧은 편이고요. 손에 들고 휘두른다고 치면 이게 적당한 크기이기는 하죠. 다른 건담들이 좀 과격한 크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특징이 배면에 이런 부스터가 달려있어요. 이거 마치 그 요시다가 만든 게임에 등장하는 로봇들이 등에 달고 있는, 아니 허리에 달고 있는 그 점프 유닛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 있었던, 다른 건담은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 있는 그 폴리 파츠를 여기에 사용해서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도 가동하고 회전도 되고 여기에 끼울 수 있는 거죠. 사이드 스커트 자체도 같은 규격의 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이드에 끼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날개가 전진익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끼우면 엄청 거슬립니다. 본래 설정과도 뭐 다르니까 여기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동 구조가 아주 심플한데 회전하고 들리는 축만 하나 있는, 이게 정답 같아요. 이 정도까지 단순화 해놓는 게 오히려 이런 구조에서는 다루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동 범위 같은 것들은 다른 철혈 건담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도 마찬가지로 가동하고, 근데 뿔이 옆으로 길고 어깨 장갑이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자주 부딪힙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이게 올라가다가 박는 거죠.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막 어쩔 수 없지만, 멋있으면 관대하게 넘어가집니다. 이런 거. 허리 관절 가동하는 것도 다른 철혈하고 똑같고, 무릎도 이중관절 되어 있고, 정강이 부분하고 뭐 이런 구조도 다 똑같아요. 장단지에 있는 부분은 부스터가 엄청 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앵클가드 측면에도 부스터가 달려 있고,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법 괜찮네요. 가동 범위도 괜찮고. 근데 발 모양이 접지를 이렇게 시키면 뒤로 좀 전도되게 돼요. 백팩, 엉덩이 팩 때문에. 등에 안다니까 이건 엉덩이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동체를 약간 앞으로 내민 듯한 포즈로 세워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건담들처럼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서는데 보통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도 동일하고, 간단하게 살펴본 하지 로봇이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눈에 안 띄고, 세워놓는 게 약간 불편했던 그 점이 하나 걸리는 거 빼면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원작하고 똑같은 컬러를 만들려면 이걸 붙여야 하는데 뭐 열심히
붙여서 원작의 하지로보시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플레인하게. 빨간색도 아니고 포인트가 홍당무 같은 색이라서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본 흰색은 약간 분홍이 섞인 흰색, 옥색하고도 완전히 다른 색이고, 그 다음으로 남는 파츠는 폴리 부분에서 3개가 남고, 그리고 기존 건담 프레임에서 팔 부분이 이렇게 남습니다. 가동 기믹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프레임이 다른 규격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하지로봇이었습니다. 엉덩이에 이거 달고 있는 기체가 많이 없잖아요. 라인 배럴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에 잠자리 날개 같은 거 달려있긴 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형 로봇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하는 백팩 같은 걸 단다고 하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 생각엔. 여기에 달려있어야 비행하면서 그 무기를 쓸 수 있잖아요. 빔 라이플을, 이게 라이플이라고 쳐봅시다. 라이플을 조준하려고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녀석을 쏘려고 상체를 돌리면,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다리가 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부스터가 있으니까 조절을 알아서 한다는 설정이겠죠. 건담 시드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